자, 2학년 원격 강의 8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선유의 초고를 살펴보겠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을 한 편 살펴봤어요. 그래서 선유의 글에서 우리가 보완하고 고쳤어야 할 부분이 어디인가를 살펴봤고, 그 부분이 이제 우리 교재에 제시가 되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나름대로 글 전체 수준, 그리고 문단 수준, 문장 수준, 그리고 어휘와 단어 수준에서 혹시 더 고쳤을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나름대로 그것을 수정 보완하는 어떤 작업들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선유의 두 번째 초고 과잉 연결 시대라는 논설문 한 편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자, 논설문은 이제 글을 쓰는 목적이 설득을 목적으로 하죠. 그래서 어떤 설득을 하고자 했는지 그 부분을 일단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자, 그 논설문의 어떤 구조, 그리고 논설문의 어떤 표현, 또는 주장하는 글과, 자, 주장하는 어떤 부분에 대한 뒷받침 내용들이 적절하게 마련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살펴보는 것이 좋겠고, 단어 수준에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휘와, 자, 문법적인 측면에서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살펴보면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과잉 연결 시대라고 해서 연결이 과도하게 많이 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스마트폰의 보급이 이제 거의 100%가 넘어가고,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양한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그 관계를 맺어나가는 측면은 사회성의 어떤 연결로 이어지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연결되어서 나의 사생활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생활이 그대로 노출되는, 자,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친한 친구들과 또는 가족들과 SNS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상으로만 소통하다 보니까 직접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맞대고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에 제약을 받기도 해요. 그런 어떤 단점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유는 이러한 어떤 연결 시대에 어떤 부분의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과도하게 연결되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지, 자, 이런 부분들을 살피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서론, 본론, 결론에서 서론에서 이제 문제점을 제시하겠죠. 자, 서론 부분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도서관에 한 학생이 혼자 앉아 있다. 자신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찍어 누리 소통망. 자, SNS를 우리가 우리말로 순화한 말이 누리 소통망이었죠. 자, 그래서 자, 누리 소통망이란 용어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게 올리자마자 친구들이 좋아요라고 반응했어요. 그래서 이 좋아요라고 반응하면 이것이 피드백의 어떤 의미일 수도 있고, 자, 그 글에 또는 그 어떤 사진에 대한 호응도의 정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곧이어 부모님께서 용돈을 입금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영화 예매권을 보낸다. 자, 선물을 받은 친구는 즉시 고맙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 혼자 있어도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친구들 또는 지인들 간의 어떤 유대 관계를 끈끈이 할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이 연결이라는 측면이, 즉 인터넷으로 연결된 이 사회가 긍정적인 어떤 기능을 한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어서, 자,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된 우리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다. 개인과 개인은 물론이고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나아가 인간과 사물이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인간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손쉽게 해내고 있다. 하지만이라는 역접의 부사를 보세요. 자, 하지만이라는 역접의 접속 부사 뒤에 흔히 문제점이라든가 필자가 문제시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 또는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지만이란 뒤에, 자, 오늘날을 지나치게 연결된 과잉 연결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 순기능도 맞지만 역기능도 이 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잉 연결 시대라고 규정하면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다. 자, 따라서 역시, 자, 결론을 드러내고자 할 때 또는 요약 정리하고자 할 때 따라서라는 접속 부사를 사용하죠. 따라서 과잉 연결로 인한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과잉 연결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내가 주장하고자 한다. 자, 어떤 지점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주장할지에 대해서 서론 부분에서 언급을 해줬어요. 자, 과잉 연결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문제에 대응하는 어떤 방안을 내가 언급하고자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제점 제시, 대응하는 방안에 대해서 내가 주장을 하고자 한다. 라고 해서 화제를 제시했고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는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 있어요. 자, 과잉 연결 시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자, 문제점을 제기하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본론 부분에서 이러한 어떤 문제점과 자, 해결 방안에 자, 어떤 부분을 언급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담화 표지들을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담화 표지로 먼저라는 담화 표지는 이전 우리 설명문에서도 공부를 했었죠. 우선적으로 무엇을 언급할지에 대한 담화 표지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과잉 연결 사회에서 우리 삶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자, 우리 삶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고요.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의 통계를 보면 2004년 77,099건이던 인터넷 관련 범죄가 2013년 15만 5,366건으로 10년간 2배나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 자료를 제시하면 무엇이 높아진다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말씀드렸죠? 이런 구체적인 수치, 신뢰도. 자, 일단 글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또 객관도가 높아진다고 했죠. 자, 글의 신뢰도와 객관도가 높아진다라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선유의 첫 번째 초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 접수자료에 따르면 2006년 23,333건이던 개인정보 침해 상담 건수가 2015년에 15만 2,151건으로 약 6배 이상 증가하였다. 마찬가지죠. 구체적인 어떤 수치 자료의 제시라고 볼 수 있어요. 6배 이상 증가하였다. 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은 객관도와 신뢰도에 자, 긍정적인 어떤 요인으로 작용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보시면 이는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는 추세와 비례한다. 자,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자, 밀접한 연관성을 띈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려면 자, 예방책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자 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대응 방안에 대한 어떤 문제로 볼 수 있어요. 우선 주민등록번호나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는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어떤 대응 방안. 자, 그래서 개인정보는 자, 함부로 올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어떤 개인적 측면이 어떤 대응 방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응 방안 세부 주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계속 보시면 그리고 사생활이 담긴 사진이나 개인 기록 등은 자, 반드시 공개 범위를 설정한다. 자, 사생활 사진이나 개인 기록 등은 반드시 비공개면 비공개, 자, 부분 공개면 부분 공개 등의 공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대응 방안을 첫 번째, 계속 두 번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면서 주장을 뒷받침하고자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나요? 과잉 연결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자, 과잉 연결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첫 번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 날개 부분에 보면 이런 문제를 제시했어요. 학교 누리집에 게시할 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 세 번째 문단. 자, 세 번째 문단에 넣을 수 있는 보조 자료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보조 자료들을 넣으면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어요. 자,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자,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뒷받침 또는 주장을 강화하는 어떤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자료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청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어떤 통계를 시각화한 도표나 그래프, 개인정보가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본 사례를 다룬 동영상,
자, 이런 어떤 보조 자료를 동원하면 주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통계를 시각화한 도표나 그래프 또는 관련 동영상, 자, 이런 부분들을 첨부해서 집어넣는다면, 자, 필자 즉 선유의 어떤 주장을 강화하거나 또는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 자, 다음으로라는 표지를 또 제시했어요. 다음으로라는 어떤 표지는 지난 시간에 역시 언급했죠.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에 언급한 자료의 다음번에 언급할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준다. 자, 그런 어떤 담화 표지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과잉 연결서에는 우리를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의 홍수에 빠지게 한다. 라고 해서, 자, 단편적이면서, 자, 불완전한 정보에 빠지게 하는, 자, 그런 과잉 연결로 인한 두 번째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를 하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도 역시 제시를 했겠죠. 자, 낯선 사람이 마른 해산물의 냄새를 맡게 한다. 자, 그 냄새를 맡으면 바로 정신을 잃게 되니 절대로 맡아서는 안 된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몇 년 전에 누리소통망을 뜨겁게 달궜던 괴담이다. 자, 물론 이 이야기는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인지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인지 확인되지 않은 채 인터넷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자, 이처럼 인터넷상에서는 왜곡된 정보가 통신망을 타고 확대 재생된다. 자, 이처럼 자, 인터넷상에서는 왜곡된 정보가 통신망을 타고 확대 재생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자, 이러한 혼란은 고스란히 자, 개인이 감내해야 할 몫이다. 자, 따라서 역접의 접속 조사 뒤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자, 따라서 자,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반드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그래서 자, 비판적 판단, 자, 그리고 이를 걸러서 해석하는 어떤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 대응 방안을 자, 같이 제시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대응 방안 문제점, 두 번째 문제점과 두 번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자, 제시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과잉 연결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두 번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시를 해준 문단이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라는 표지가 등장했어요. 마지막이라는 표지는 자, 언급되는 순서가 마지막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담화 표지. 자, 필자가 우선적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언급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과잉 연결서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다. 이런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죠. 자,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 자, 어떤 장애물로 작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잉 연결로 인한 자, 어떤 세 번째 문제로 우리가 지적을 할 수 있고요. 예를 듭니다. 자, 나는 얼마 전 아파트 이웃들과 엘리베이터를 탄 적이 있다. 자, 모두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각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뿐 침묵이 이어졌다. 자, 사람들은 순서대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지만 누가 어디 사는지, 어떤 이웃인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인터넷 통신망에 빠져서 현실 세계 인간관계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자, 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인터넷 연결을 끊어보자. 자, 대응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자, 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인터넷 연결을 끊어보는 연습을 하자. 자, 인터넷 연결을 끊어보자라는 대응 방안. 자, 그런 어떤 대응 방안 세부 주장이라고 하는데, 자, 대응 방안 세 번째 대응 방안을 제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과잉 연결의 문제점과 자, 그에 상응하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세 번째 방안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과잉 연결로 인한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이렇게 정리를 해줬어요. 자, 정리한 내용들을 보면 자, 첫 번째 문제점으로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문제. 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올리지 않고 사생활에 담긴 사진이나 기록을 공개 범위를 설정해 놓고 하는 어떤 대응 방안이 있었고요. 자, 두 번째 문제점으로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가 많아졌다고 했고, 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비판적으로 정보를 판단하여 수용해야 한다라는 대응 방안. 자, 세 번째 문제는 인간과 인간 사이 진정한 소통을 가로막는 문제가 있었죠. 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인터넷 연결을 끊어야 하는 자 그런 어떤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점. 자 두 번째 문제는 불완전하고 단편적인 정보가 많아지는 점. 세 번째 문제는 진정한 소통의 장애물이다. 이런 어떤 세 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본문에서 파악을 해냈으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자, 이어서 결론 부분이 이어집니다. 자, 결론 부분에서 어떻게 자신이 주장을 요약 정리했는지가 중요해요. 자, 어떻게 요약 정리를 했느냐? 자, 과잉 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위험하고 혼란스럽고 외롭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이 있음에도 모든 연결을 끊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자, 역시 따라서라는 문법적 표지 뒤에는 되게 무엇이 등장한다고요? 결론 또는 요약 정리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과잉 연결을 무엇으로 바꾸세요? 적절한 연결로 조절하자. 적절한 연결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자 과잉 연결을 무엇으로? 적절한 연결. 적절한 연결로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조절하는 이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자 이어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자,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과도한 연결이 과도한 어떤 네트워크가 오히려 이런 어떤 부작용이 있다. 해가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위험한 편리보다는 안전한 불편. 자, 굉장히 좀 선명하죠. 주장이 참신하죠. 안전한 불편을 선택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위험한 편리와 안전한 불편을 대조함으로써 뭔가 주장을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선명하게 제시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자, 글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를 살펴보면, 자, 서론 부분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서론 부분에서는 자, 인터넷 통신망으로 연결된 어떤 사회 현실. 자, 본론 부분에서는 하지만 이러한 과잉 연결의 본론 부분에서는 이런 과잉 연결이 다양한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적절한 어떤 연결로의 어떤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논설문이 전형적인 어떤 구조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선유가 쓴 글의 구조를 정리해보자라고 했어요. 자, 구조를 우리가 정리해 봐야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봤더니 핵심 주장으로서 정리를 했어요. 자, 정리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 자, 인터넷에 지나치게 연결된 삶을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정하자는 거죠. 적절하게 연결된 삶으로 조절하자라는 주장을 했고요. 자, 이것을 세부 주장으로 나눠봤어요. 세부 주장으로 나눠봤더니 자, 첫 번째 세부 주장으로 개인정보는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지 않고 자, 인터넷에 함부로 올리지 않고 사진이나 개인 기록은 반드시 공개 범위를 설정해 둬야 한다라는 주장. 자, 이에 대한 근거는 뭐였어요? 자, 개인정보가 흘러나가면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요. 자, 근거 자료로 경찰청 사이버 안보 전국 통계라든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침해 신고센터의 접수 자료 이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통계 자료 또는 이런 어떤 접수 자료 이런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세부 주장 두 번째 세부 주장을 보면 자,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는 비판적으로 판단하여 수용해야 한다. 자, 비판적 판단과 수용이라는 점이 중요했었죠. 자, 그래서 근거 자료로 자, 인터넷 괴담과 같은 단편적이고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고 단편적이면서 불완전한 정보로 혼란을 겪고 있고 자, 이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로 들 수 있는 것들이 자, 몇 년 전 누리소통망에 퍼진 마른 해산물 괴담을 들었죠. 그래서 두 번째 세부 주장을 강화하고 있었고 자, 세 번째 세부 주장은 어땠나요? 자, 이웃이나 친구,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 이 순간만큼은 인터넷 연결을 끊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냐 라는 세 번째 세부 주장이 있었고 자,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인터넷 연결에 열중하느라 상대방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근거 자료로 글쓴이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겪은 일을 자, 그런 어떤 근거 자료로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겪은 일을 근거 자료로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화면을 잠깐 정지해 두고 정리를 한 뒤에 강의를 듣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자, 어떤 적절성을 어떤 평가해 보는 어떤 항목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시한 근거가 어떤 체크리스트 항목에 의해서 평가될 수 있느냐. 자, 보니까 첫 번째,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했느냐, 근거가. 자,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 내용이었느냐. 이거 우리 쓰기 맥락의 여러 요소들 중에서 하나 배운 거죠.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게. 그래서 예상 독자의 수준이 낮으면 쉬운 용어를 통해서 풀었어야 되고, 예상 독자의 수준이 적정하면 자, 그 해당 수준에 맞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부분으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자, 그리고 자, 근거는 논리적이고 타당하냐,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떤 논리성과 타당성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했고요. 자, 그리고 제시한 자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냐. 자, 근거 자료가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누구나 인정할 만할 그런 자료이냐라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있었죠. 그래서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런 선유의 세부 주장에 대한 어떤 근거 자료의 어떤 적절성을 여러분이 나름대로 평가를 자,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서 적용 활동은 설득하는 글쓰기 과정인데,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스스로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역시 그래서 과제로 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설득하는 글, 주장하는 글이죠. 논설문. 자, 그래서 논설문을 쓰기 위해서, 즉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서 먼저 계획을 여러분이 수립해야겠죠. 그래서 과제로 선생님이 내드릴 테니까 집에서 꼭 수행을 하시고요. 자, 다음 중에 하나를 골라서 수행하래요. 자, 학교에 관한 화제, 자, 우리가 생활하는 학교, 자, 또는 인권과 관련된 화제, 또는 안전과 관련된 화제도 괜찮고요. 소비와 관련된 화제도 괜찮아요. 자, 2번 문항은 1번에서 떠올린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자, 쓰기 맥락들을 배웠죠. 자, 쓰기 맥락 중에 주제, 예상 독자, 자, 글을 어디에 쓸 것이냐, 자, 그 매체를 정해보자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역시 여러분이 나름대로 주제와 예상 독자와 자, 매체를 설정해 보시고요. 과제입니다. 자, 그다음 주제와 예상 독자를 분석하고 근거 자료를 수집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을 여러분 나름대로 역시 설정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주제를 분석하고 예상 독자를 분석하고 자, 그리고 근거 자료를 수집할 때 고려할 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이 과제를 수행할 때 이 화면을 잠깐 정지해두고 참고해서 작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예시답 아닐 뿐이니까 이걸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이 스스로 주제를 분석하고 예상 독자를 분석하고 근거 자료 수집할 때 내가 뭘 고려해야 할지 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역시 자, 내용 생성하기 활동 역시 과제죠. 자, 자료를 수집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 보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근거 자료를 책이나 기사에서 찾을 건지 인터넷에서 찾아볼 것인지 면담에서 찾을 건지 기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이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역시 자료를 화면을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할 것인지를 참고해서 보도록 하고요. 제외할 자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번 선별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마련해보자. 역시 다양한 근거 자료를 여러분이 수집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역시 화면을 잠깐 정지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근거 자료를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3번 근거를 다음 항목에 따라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근거를 수정 보완해보자 라고 해서 자, 다양한 점검 항목들이 있죠. 자, 어떤 점검 항목이 있나 볼까요?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하냐,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 내용이냐, 아까 한 거네요. 논리적이고 타당하냐, 제시한 자료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근거 자료의 적절성의 항목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점검 항목에 따라서 여러분이 실제로 근거 자료를 점검해서 수정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자,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3번 2번에서 마련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글의 내용을 조직해보는 활동, 개요 작성하기 활동이죠. 그래서 개요 작성하기 활동도 여러분이 우리 진로 보고서 쓰기 부분에서 우리 해봤어요. 그래서 내용을 서론과 본론과 결론에 맞추어서 내용을 한번 조직을 해보시고요. 역시 화면을 잠깐 정지하고 참고해서 여러분이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성한 개요를 점검하고 수정하는데, 개요를 작성하고 후에 수정 점검할 때 여러분이 참고해야 할 체크리스트 점검 항목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혹시 전체적인 흐름이 자연스러운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은 없는지,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이 알맞게 연결되어 있는지, 또는 세부 내용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러움, 또는 벗어난 내용이 없는지, 또는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어떤 연결 관계, 또는 세부 내용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상세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개요에서 점검하고, 자, 이런 부분이 발견되면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드디어 표현하기 활동. 자, 실제 설득하는 글을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제와 예상 독자, 어디에 글을 쓸 건지, 인쇄 매체를 활용할 건지, 아니면 SNS 글쓰기의 어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할 건지, 다양한 매체를 여러분이 동원해서 글을 써보는 활동 우리가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이 과제로 수행하시면 다음 시간에 역시 선생님이 검사하고 점검하고 실제 발표까지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초고를 작성하고 난 뒤에 다음 기준에 따라서 점검하고 고쳐 쓰자라고 했죠. 이 부분은 초고를 그냥 여러분이 결과물로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초고를 작성한 뒤에 자, 보완하고 고쳐 써야 할 부분이 없는지 글의 각각의 어떤 수준에 따라서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점검해야 한다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초고를 다음 기준에 따라서 점검하고 고쳐 써보자라고 했죠. 이 부분의 기준을 여러분이 꼭 알아두는 것이 좋고 정리를 잘해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고를 점검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각각 하나씩 살펴보면 자, 글 전체 수준에서 우리는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초고를 고쳤을 때 자, 글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는지, 글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는지,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글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나는지, 하나의 주제로 통일되어 있는지, 문단과 문단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글 수준에서 이 부분이 확인되어서 조정이 됐으면, 고쳐쓰기가 됐으면 자, 그 다음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이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쓰기예요. 자, 그래서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쓰기는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자,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지, 문단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난 문장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고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의 적용, 자, 문장과 문장이 자연스럽게 역시 연결되어 있는지, 자, 문단의 중심 내용에서 벗어나는 문장은 없는지를 문단 수준에서 고려해서 여러분이 고쳐 써야 되고요. 자, 문단 수준에서의 고쳐쓰기가 마무리되면 자,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쓰기가 이어져야 돼요. 자, 문장 수준에서의 고쳐쓰기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볼까요? 자,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어색한 부분이 없는지를 고려하셔야 돼요. 자, 문장 성분 간의 호응, 예를 들어서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라든가 또는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라든가 이런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어색하지 않은지를 문장 수준에서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의미가 불분명한 문장이 없는지, 문장이 지나치게 길거나 짧지는 않은지 역시 문장 수준에서 여러분이 점검을 해줘야 돼요. 불분명한 문장, 지나치게 길거나 짧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어 수준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려해줘야 되느냐, 자, 문맥에 맞는 정확한 단어를 사용했는지 또는 중복되거나 빠진 단어가 없는지,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잘 지켰는지에 대한 점검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확한 단어, 중복되거나 빠진 단어 없는지,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잘 지켜졌는지 꼭 여러분이 고려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반드시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쳐쓰기 원칙도 있어요. 고쳐쓰기 원칙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이 꼭 정리를 합니다. 자, 고쳐쓰기 원칙이라고 해서 자, 삭제와 추가와 재배열이 어떤 원칙이 있는데요. 자, 언제 삭제를 하느냐, 고쳐쓰기를 할 때. 자, 설명할 때 반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주제에서 벗어난 부분을 삭제하고요. 상투적이거나 또는 의미가 없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을 역시 삭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추가해야 할 부분 없느냐? 추가해야 할 부분은 설명이 부족한 부분 또는 주제가 부각되지 않은 부분,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자, 재배열은 언제 해주느냐? 자, 재배열은 자, 논리 전개 순서가 바뀐 부분, 글의 흐름이 끊어진 부분들을 여러분이 다시 배열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복되는 부분, 벗어난 부분, 상투적이거나 의미 없는 내용을 삭제하고 추가할 부분은 설명이 부족한 부분, 부각되지 않은 부분,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역시 추가를 해줘야 되고요. 자, 재배열의 부분은 논리전개의 어떤 순서가 바뀐 부분이라든가 흐름이 끊어진 부분들을 여러분이 재배열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꼭 기록을 해두고 여러분이 꼭 알아두면서 공부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화면을 잠깐 정지하고 여러분이 빈 여백에 정리한 이후에 강의 다음 강의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완성한 글을 모든 별로 돌려읽고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친구의 글을 평가해보자라고 했죠. 그래서 평가 항목도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자, 주제가 분명히 드러난지를 평가하고 글의 목적에 맞게 썼는지, 예상 독자의 수준과 관심을 고려했는지, 또 매체의 특성에 맞게 글을 쓰고 자료를 활용했는지 여부도 여러분이 친구들이 글을 평가해 줄 때 고려해야 할 요소로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해당 이제 소단원을 마무리 졌는데, 자,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설득하는 글의 어떤 과정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내용 조직하기, 표현하기 일련의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글을 작성했었죠. 자, 이 순서에 따라서 글을 써 나가되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은 글을 쓰는 전 과정에서 일어난다라고 강조했던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여기 있네요. 글쓰기 전 과정에서 쓰기 맥락을 고려해서 점검 조정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했었죠. 글쓰기 전체 과정이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전체 과정에서 점검하고 조정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했던 거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글쓰기 전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내용 생성하기는 자료의 수집 단계라고 했죠. 그래서 다양한 매체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수집하고요. 자, 근거의 논리성과 타당성,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점검하면서 근거를 구성하고요. 자, 내용 조직하기가 개요를 작성하는 활동들이 있었죠. 개요를 작성하는 활동들이 내용 조직의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생성한 내용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배열했었고, 표현하기 활동에서는 조직한 내용에 맞게 설득하는 글을 써나가고, 고쳐 쓰기 단계에서 쓴 글을 점검하고 고쳐 쓰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는 활동, 자료의 어떤 수집 활동, 자, 근거의 논리성과 타당성,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 점검, 자, 효과적으로 내용을 조직했고, 자, 글을 쓰고 점검하는 활동까지 일련의 과정에 따라서 전개해 나가되, 자, 글의 전체 과정에서 점검과 조정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이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면서 자,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설명이 가리키는 단어를 골라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잠깐 한번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을 추세라고 하고요. 자, 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등이 불법적으로 나라나 조직의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유출이라고 하고, 자, 뜻이 서로 통해서 오해가 없는 것을 우리가 소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서 단원을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소단원을 마무리 졌고요. 다음 단원에서는 우리가 명확한 논증, 즐거운 토론이라는 단원에서 실제 토론문을 한번 보고 토론 참여자의 어떤 역할, 그리고 자, 토론의 과정과 절차,
대해서 공부하고 실제 우리가 토론을 해보는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자, 미리 먼저 읽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어요. 자, 수고했습니다.